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6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요사이 강의가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몇 강의 더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세계적인 거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넷장으로 삽시다.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자부심을 혁신해 가지고 우리의 정신문화를 고양시키자, 그런 목적으로 계속 강의를 하는 건데, 앞으로 강의에서는 응용에 관한 거죠. 자부심에 대한 응용, 특히 현 시대, 그러니까 지금 시사성이 있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신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요번에 강의부터서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을 조금씩 삽입을 해가지고 시사성이 있고 우리 현 생활에 와닿는 응용이 되는 자부심의 원칙과 내용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이니까 조금 이제 대학 강의식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조금 무덤덤하고 재미가 없는데 시사성을 좀 넣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자부심이라는 우리 동양 사회에서 문화의식에서는 별로 없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뇌 속에 이런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거죠. 그런데 서양의 뇌과학이나 서양의 심리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라는 거랄지, 자부심이랄지, 자존감이랄지, 또는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이제 자존감, 자존심으로 자꾸 싸우잖아 사람들이.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 자존심을 가지고 자꾸 싸우거든. 자부심이나 또는 자존감을 에 관한 이제 싸움, 서로 경쟁한다든가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우리 뇌의 내부적인 성질, 내적 가치관, 그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자존심이랄지 또는 외부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다투고 그럴 때,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되는 거, 이익하고 관계되니까, 그리고 일단 비교를 한다든가 그런 것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을 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서로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신의학에 있어서는. 그래서 가끔 이런 시사성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믹스를 해가지고 조금 버라이어티가, 변화가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163강에서는 제가 좀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진을 내가 처음 접했을 때 이 자체의 그림이나 아프간 나라가 텔레반의 독재에 의해서 피난을 온 셈이다고, 이분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만 시사성이 있고 이것만 생각하면은 나로서는 내 마음이나 내 쪽에 몸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고 아프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지식이고
사실이고 그런 것만 관련이 되지 나 자신의 경험에 의한 무엇, 그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로 봐서 내가 6.25 한국 전쟁에 피난을 내려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피난을 나라할 때 그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피난을 온 사람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이 사진에서 시사성으로 봤을 때 아프간이 독재 테레반에 못 이겨서 이쪽으로 피난 온 거나 피난이라는 그 자체 현상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 신문에 나온 저런 사실하고 믹스가 돼 가지고 그게 교감이 된다고. 지금까지 강의 중에서 내가 항상 생각을 한다든가 또는 행동을 한다든가 그거에서 대한 느낌을 받는다든가 감정이나 공감하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는 결국 뇌 속에 나의 뇌 속에 들어있는 과거의 경험의 흔적이 이 아프간 그것하고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되살아난다고. 이 사진 때문에. 또 과거에 내가 6.25에 피난 왔을 때 그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 신문에 나오는 그 사실하고 옛날에 내가 느꼈던 그 사실이 경험으로서 서로 교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경험하고 이 사실하고 서로 교감을 하니까 더 실질적이고 리얼하고 더 느낌이 더 새롭잖아요. 그리고 추억이 되고 추억을 다시 되살리는 경향이기 때문에 더 딴 사람보다 더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신세대들, 젊은 사람들은 그 6.25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동시에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피난 나왔는지 어떤지는 확실찮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내가 대통령보다 한참 나이가 더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나이에 피난을 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피난을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런 내가 경험했던 경험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넷장으로 삽시다 본 강의에 다 들어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의식구조나 국민성이 나쁜 원인이 피해의식이 많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한국병에 6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피해의식이라고. 우리가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도 피해를 받아서, 물론 이제 식민지 시대는 더더구나 일본한테 여러 가지 치욕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피해의식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하죠. 원래 몸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건 경험에 의해서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경험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봤을 때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 왜 그냥 우리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소집하고 미국이나 딴 유럽에서 나온 사람들보다 스마트하게 잘 이제 이게 탈출을 잘 한 거죠. 문제 없이. 그러니까 미국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우리가 썩 잘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아무 이제 사고 없이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셔가 피해를 받은 약자를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우리 대사랄지 영사랄지 우리 한국 사람만 이렇게 퇴출하고 그런 것은 아주 쉽지만은 이 사람들한테 정이 있고 그 믿음이 있고 자유를 찾으려고 피라를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나를 데리고 피란 나오는 것도 자유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피란 나온 걸 아닙니까? 그게 조금 이제 감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더더구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간 이제 피란미를 피란미라고 하지 않고 이 신문이나 딴 신문들도 마찬가지인데 피란미라고 그런 말을 자체를 안 쓰는 것 같아요. 나도 피란민이었었고 이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피란민이라고. 그런데 피란민이라고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상당히 의식구조나 국민성이 상당히 고차원으로 올라간 상태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봤을 때 나는 굉장히 뿌듯하다고. 뿌듯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그 뿌듯하다는 그 자체가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 뭐 자의식 뭐 어쩌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나로서는 나의 경험에는 이것은 뿌듯한 거라고. 눈물이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좀 기쁘고 이 사람들 도와주니까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존감이 생기고 아 우리가 도와주는구나.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심적인 고통이나 뭐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난민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들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아프간 자유를 위한 아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병원이나 거기에 파견되는 군대나 또는 또는 거기에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한국 사람들 또 비즈니스맨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아프간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왜 도와줬냐고 탈레반이 나중에 이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서 저기 에바쿠에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피란시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이라도 아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 자체도 그래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을 도와줬던 아프간 사람들 그렇게 이제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 또는 특별하게 이제 우리한테 공로자들 그래서 신문에 공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그건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간 사람한테 열등감이나 자존심을 상하게도 않고 이렇게 유해주면서 상대를 유해주면서 동시에 우리는 자부심을 그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피해 의식이 있는 피난민으로 일을 하면은 우리하고 아프간 사람을 비교하는 셈이 된다고. 비교하는 특징이 뭐냐면 자존심이라고. 자존심은 레벨이 자부심보다 좀 하위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딴 사람이나 보면 자부심하고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구별을 못한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이요. 왜? 우리는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 현대적인 뇌과학이나 심리학의 자부심을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표현하다가 내놓지를 못하고 이제 서로 소통을 못하고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아 자부심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표현하고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자아 자부심인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프로이트 이후에 서양에서 정신학하고 심리학의 발달에 의해서 이게 정립된 자아 자부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로서는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대하는 눈이 다르고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도 자아 자부심 이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잘 떠받들고 인도적이고 정의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다시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 돈 관계 경제가 발전했다고 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국제 그런 스탠다드에 의해서. 그렇지만 정신적인 문명에 대한 뭐 1등, 2등 그런 이제 클래스 같은 거 그 점수를 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화가 의식이나 또는 국민성이 높아야지 결국 드디어 서구 사회에서 있었던 선진국, 정신적인 선진국이 되려면 내 생각에는 아직도 멀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가볍고 빨리 잊어버리고 냄비 현상이 나타날 거고 진정한 성숙을 위한 도약은 아직 이르고 나는 정말 정신적인 선진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우리 깨닫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을 이겨내서 진정한 선진국. 동시에 우리는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서양 문화권에서 부족한 동양의식, 도덕의식, 또 감성 문화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도 우리를 배우고 또 선진이라고 따라하고 이제 그런 이제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걸 또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진국이지. 그러니까 갈 길이 머니까 너무나 조금 잘했다고 방역 그거 좀 잘했다고 우쭐우쭐 하지 말고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그런 얄팍한 그런 그걸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방역을 잘했으면 그것이 선진국이죠. 방역에 대한 선진국이란 말이죠. 그걸 깎아내리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잘한 것은 잘한 건데 그걸 잘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국민이 노력을 안 해요. 그것은 아주 연구에서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너 머리 좋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벼락치기 시험은 잘 본다. 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노력을 않고 공부를 안 해요. 노력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처지는 거죠, 그게. 공부가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뭘 잘했다고 우쭐대고 오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서양인이 됐든지 동양인이 됐든지 우쭐대고 그리고 오만하고 업신여기고 상대방을 그러면은 그건 망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주 시대적으로 봐서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고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선진국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데 이 시기에 선진국이 못 되면은 선진국이 영원히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정신적인 선진국이라는 거 쉽지 않다고 그게. 그러게 대통령이 됐든지 가진 자 기득권이 있든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거 있으면은 그것을 국민 전체가 다 공평하게 잘 살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나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지. 그렇게 너는 가난하니까 세금도 많이 안 나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런 식으로 인간이라는 인간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양육 방식으로
이 재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뇌의 능력이고, 그게 인간, 휴먼, 그래, 인간의 뇌가 이게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통령제 뭐 이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 어젠다가 있을 거 아니야. 공약, 예를 들어서. 공약을 하면은 전부 다 그런 것도 중요하죠. 뭐 물가가 됐든지, 또는 뭐 부동산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발전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정신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 후보자도 코멘트를 안 하더라고. 내 생각에는 무식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되려면 인간적인 그런 어젠다가 있어야 되고 공약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독재 시대는 대통령이 되면은 무슨 잘 살아보세요. 뭐 민주화 운동 했었고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의식 개혁을 해야 되니 뭐 하느니 말은 많이 떠들었다고. 근데 지난 강의에서도 말한 것 같이 의식 개혁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어요. 내 짱으로 삽시다. 그런데 젊은 교수가 됐든지 젊은 사업가가 됐든지 차라리 이공계통이나 사업가들이 국제적으로 이게 지금 활동하는 그런 이공계통은 알아요. 근데 이제 말로만 때우는 이제 국내에서 그 인문계통은 그 두각을 내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차차 이제 이런 시사성이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아프간제를 이게 이쪽으로 올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잘 하고 참 잘한 거라고. 잘한 것이 있으면 그 자체를 우리가 기분이 좋다, 뿌듯하다. 그러니까 이 꼬마들이 이게 이렇게 많이 이제 피라는 나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얼굴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자부심을 이렇게 올려주니까 우리가 애들은 기쁘고 좋은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대처를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그것을 잘 해나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나마도. 그래서 이제 요번에 아프간이 이제 탈리반에 의해서 이제 이게 항복을 했는데, 이제 사실 까놓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자기들도 다 인정을 했지만은 미군이 철수하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잘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문제라고, 미국 자체도. 근데 우리는 잘했거든. 그러면 미국이나 서구의 유명한 이제 매스컴에서는 정책가들은 우리를 칭찬할 것이 하나 또 생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곡차곡 자기 하는 일에 매진하고 노하우를 쌓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우리 각자 국민들이 수준이 높은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할 말이 아프간 사람들한테만 잘하고 탈리반한테서만 잘하고 그럴 게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한테도 잘해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된다고 우리 나만의 의식 수준이 형편없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존경하고 통일된 의미가 뭐가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돈만 그냥 해주면은 그걸로 다 끝난 것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신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성장을 해서 성숙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돈밖에 모른다고. 예를 들어서 통일됐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한은 맨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그러면 그것도 볼상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높고 정신적인 것이 높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고
그 자체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나 이제 이번 강의가 계속적으로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그건데, 어떤 시사성이 좀 있는 걸 앞으로는 좀 짤막하게 하면서 계속 이제 주제는 결국 모든 사회 현상이나 이런 이제 내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자부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책 제목이 먼저도 소개를 했지만은,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이제 고등학교 교사라고, 이분이, 저자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교육 개혁을 해가지고 그 앞서가는 세계적인 이제 그런 초등학교나 어린이 학교나 고등학교나 그 어떻게 공부를 시키느냐. 공부를 시키는 거는 교육을 시키는 거지만은 공부하는 자체적인 사람들은 어린이 머리가 문제지. 뭐 저기 부모나 교사의 머리도 중요하지만은 알아야지 제대로 가르치지. 그것도 모르면서 교육이 진짜 뭔지도 모르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뭐 하여튼 뭐 교사가 되면 뭐 딴 일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제대로 의식 계획을 하고 머리를 높이려고 하면은 교사들한테 엄청나게 잘해줘야 돼요. 차차차차 핀란드의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핀란드 국민이나 여기 정치가들이 핀란드의 교사를 유해주고 대우를 잘해주고 그런 것이 아주 책에 적나라하게 이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하고 다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이 책에서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상상력은 지식보다도 더 중요하다. 상상을 잘해야지 4차 산업이 됐든지 세계적인 발명이 됐든지 노벨상이 됐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창의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 강의에 창의력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내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또 창의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항상 그래요. 이 책에서 예를 들어서 몬테소리 학교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원래 이게 몬테소리 학교는 이제 어린이집인데, 이제 이탈리아의 마리아 몬테소리 여자 의사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소아과 의사도 뭐 하겠지만은 심리학도 하고 어린이를 제대로 가르쳐 준다. 그래서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몬테소리 학교가 세계적으로 체인이 있다고. 몬테소리. 프랑스에도 있고 런던에 있고 뭐 뉴욕은 모르겠지만 보스턴에 있죠. 보스턴은 하버드 대학교 근처에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래서 많은 이제 교육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몬테소리, 마리아 몬테소리 그 사람이 이제 설립을 했는데, 이 애들이 관심 있는 활동에 깊이 빠져들도록 하는 교육이란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한단 말이야. 그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그 선택한 것을 책임을 지는 100% 애들이 선택하고 애들이 결과를 자기가 완전히 이제 책임을 짓는 거. 그게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 사상이고, 그게 제일 공산주의와 달리 그게 제일 효과적이고 우리의 인간성을 발전시키는데 제일 좋은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몬테소리 학교가 지금 소개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매사추세츠주,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근방에 이제 캠브리지,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그것만 알고 있지만은 원래 영국의 사람들이 이제 뉴잉글랜드 이제 지역,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보스턴 근방에 이제 안착을 해가지고 미국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캠브리지라는 이제 도시가 있고 그 근방에 하버드 대학교, MIT 공대, 그렇게 유명한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뉴 잉글랜드 지방.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발란티어가 아니라 개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낮게 보지 않아. 자기들은 우월하게 생각하고 그런 귀족적인, 영국이 원래 귀족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 구글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뭐 딴 돈이 많은 사람들도 유태인이 많은데, 구글의 창립자가 누냐면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50살이나 뭐 그 정도인데 세계적으로 1, 2등 아주 제일 부자가 뭐 누군지는 잘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유태인이면서 서로 짝꿍 정도로 상당히 서로 알면서 구글이라는 것을 이제 이게 창립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다국적 기회가 됐고, 또 위키피디아에 지미 페이지라는 그 사람도 이 몬테소리 졸업생이라고. 그러니까 구글의 창시자도 몬테소리 학교의 졸업생이고, 이제 위키피디아의 창시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존 유명하잖아. 뭐 1, 2등이 항상.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라고 지금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사람도 거기 몬테소리 학교 어린이집 거기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쪽 동네에 지적 수준이 높고 그쪽에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치동 엄마, 뭐 대치동 뭐 출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 우리나라를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상당히 너무나 암기적이고 그런 자유분방하고 그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봉건적인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뭐 중국이 됐든지 싱가포르이 됐든지 일본이 됐든지 그렇게 공부를 주입식으로 공부해서 그것을 완전히 그 성과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동부가 상당히 발전된, 경제적으로 발전된 상태이니까 그것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몬테소리가 어떻게 자연에서 창의력을 키우는 그런 문화를, 그러니까 몬테소리 마리아 여자분 고안을 해가지고 그게 지난 100년 동안 꾸준하게 그 정신이 세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그래서 그 몬테소리 학교 부근에 이제 MIT 미디어 랩, 그러니까 지금 현재 MIT 대학교의 미디어 랩이라는 데가 창조적인 작품을 만드는 세계적인 공장이다. 그렇게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창의력이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책에서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창의력은 자유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그런 말이 나와요.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서양의 사상사나 그걸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또는 우리 뇌의 성질, 그런 것에 의해서 자유란 것이 얼마나 진화도 좀 빨리 하고 더 발전시키고 우리 뇌를 더 진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기묘하고 값어치가 있는
건지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서양 저기 의식이랄지 그런 것을 공부한 사람은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했지만 내가 미국에 옛날에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미국은 자유스럽더라고. 그때는 또 뭐 독재 시대였으니까 한참 전이지 40년 전이니까. 그 변화는 자유에서 시작된다. 변화를 해야지 성숙할 수 있는 발판인 말이지. 변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영어로 하면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는다고. 변화를 해야지. 그 서구라퍼나 서구가 발전하는 것은 자꾸 자유를 분방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초이스를 선택하는 것을 부여함으로써 변화를 시키고 변화가 다시 성숙하는 발판이 돼가지고 서구 구라파의 문명이 발전해지고 드디어 동양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중국이 명나라 정도 그 정도 청나라까지도 괜찮았잖아요.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 그런 이제 서구의 자유적인 기업, 예를 들어서 유태인이 말하는 그런, 우리 강의에서도 유태인의 교육법도 우리가 소개를 하고 서로 디스커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읽어봤지만, 멜컴 글래드웰이라는 저자가 있어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만드는 내가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의식적인 연습, 반복하고 또 연습하고 또 도전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좌절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이 성공하는데 짧은 인생을 여기 효과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